이게 퇴직금이랑도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퇴직금에 대해 가지고 뭐 의사분들끼리는 서로 이제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냥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급여를 준 거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관행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는 사실이 있거든요. 실제로 1년이 지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계약서를 썼어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걸 무효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고,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뭐냐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1년 지났는데도 퇴직금 안 준 거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합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페이닥터 분들이 실제로 청구하는 사례를 제가 목격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표 원장님이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셔가지고, 내가 사람을 믿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제 세상 무서워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페이닥터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니까 그게 법 위반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누구 한두 명이 청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나도 청구 한번 해볼까? 근데 청구해보니까 이게 합법인 거야. 청구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약속을 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청구를 하면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다. 강행 규정이다, 말 그대로. 법적인 용어라서 좀 어렵기는 하실 텐데, 그걸 아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네트 계약이 아닌 그로스 계약. 연봉을 뭐 1억으로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이 1년 있으면 1억에 대한 12분의 1을 내가 한번 퇴직금으로 지급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바뀌는 이슈,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과 네트 계약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것만 원장님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노무적으로는 크게 실수할 거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노무를 너무 꼼꼼히 해가지고 근로자를 많이 얽매이려고 하는 기업치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고. 근로자들의 마음을 사는 원장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한 병원에서는 거기는 24시간 하는 병원이거든요. 뭐 8월 15일, 3.1절 뭐 이런 날들, 빨간 날들에 대해서는 그런 페이닥터들한테 맡기지 말고 원장들이 그날만 일을 할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빨간 날 일을 시키면 1.5배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기존에 있는 루틴, 왜 그러냐면 의사분들이 일하시는 거는 대부분 요일별로 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들어가면 스케줄이 막 얽히고 꼬이는 거야. 근데 그걸 관수해서라도 만약에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한 명당 뭐 몇백만 원 이익을 보세요. 1년 내내 통계를 내보니까 100몇십만 원인가? 근데 그것도 한 대여섯 명 되니까 한 6,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 1000만 원 아끼는 게 중요한 건지, 그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꼬이는 거에 의한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가, 제가 원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1000만 원, 2000만 원을 아끼시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이분들하고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게 나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원장님들이, 물론 뭐 1억, 2억, 5억, 10억 가면 자기가 고민해 보겠지만 이 정도로는 자기가 그렇게 헷갈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이익이죠. 빨간 날 오너들이 일하고 평일날 페이닥터를 많이 돌리게 만드는 게, 스케줄 만들어주고 시간 만들만 할 수는 있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탄 대실이라는 거예요. 직원들 근무 만족도는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페이닥터들 꼬이면 페이닥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다 연동이 되잖아요. 인사 업무하고 노무 업무는 약간 같이 가면서 대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인사 업무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컨셉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병원이 당신한테 바라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걸 갖다가 조율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뭐 인사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제 전문이긴 한데, 그거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피드백하는 게 병원 경쟁력의 제가 보기엔 핵심일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노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한마디도 못했네요. 노무는 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일했던 치과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 하면 70명 되니까 4대 보험 업무만으로도 정말 너무 많았어요. 요즘 생각을 하면 사실 그때 비하면 직원들 한 15명 정도 되는 병원은 정말 뭐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가는 건데, 사실 인사 업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저는 옛날부터 느꼈던 인사 업무는 제일 중요해요.
진짜 근데 뭐 기계로 돌릴 거 아니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는 채용하고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교육도 실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교육은 원장님의 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채워갈 수 있거든요. 근데 채용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공부하시고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자문을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나만 잘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 방식과 노하우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따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그 병원 관련 책들이 있어요. 책도 추천해도 되나요, 여기서? 네. 피터 들어가 살린 의사들 5편 보면 그 책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피드백도 드릴 텐데 원장님이 맨날 그 고민하시는 내용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원장님이 좀 먼저 공부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지 직원들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저녁 식사하러 가셔야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